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예년 같지는 않았지만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그래도 지난해 추석과는 꽤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3대가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고향 방문도 늘었는데 다만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서 추석 이후 확산세가 걱정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고 예를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설이며 추석 등 지난 명절에는 코로나19로 3대가 모이지 못하다 올해 8명까지 완화돼 자리를 함께한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한 어르신과 추석을 맞아 집에 온 손자, 손녀는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었습니다. 설날 때는 진짜 만남이 참 어려웠거든요. 이번은 조금 우리 주변에 웃음 또 화기애애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전 간간히 내리던 비가 오후에 그치자 야외 공원에는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이 많아서 지난 명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청권 톨게이트 통과 차량은 오늘 하루 68만여 대로 지난해 추석보다 3만 대가량 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역과 터미널에도 예년 수준은 아니지만 선물 꾸러미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이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일주일 평균 확진자 43명 가운데 돌파 감염은 이틀 전 22%에서 어제는 30%로 늘어 추석 연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를 하셨더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하기, 손 씻기, 모임 자제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증상 발현 때는 즉시 검사를 받을 것과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에서 택배 물류센터와 보험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택배 회사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의 확진자가 어제 직원 등 4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18명으로 나타났고 60대 보험사 직원을 매개로 한 택시기사 감염도 이어져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택배 회사와 물류센터, 노래방 등 최근 연쇄 감염이 발생한 곳의 관계자는 서둘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은 천안 19명을 비롯해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차례를 마친 분들이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경길에 오르면서 오늘 고속도로는 종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흐름은 어떤지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기간 내내 충청권의 이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은 귀경 정체로 충청권에서 경기권 진입하기가 참 버거웠는데요. 정체가 줄고 있긴 해도 여전히 일부 구간 많이 혼잡합니다. 충청권 정체가 이 시각 가장 심한 논산 천안선의 경우 논산 분기점부터 천안 분기점까지는 1시간 35분 이상 예상되고요. 지금은 대전을 지나는 다른 노선들의 정체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반 경부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방면으로 충청권에서만 3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는데요. 비룡과 대전 사이 정체 지나서는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버겁습니다.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는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막힙니다. 지금 연무까지 쭉 막혔다가 남공주일 때 잠깐 괜찮지만 정우터널부터 남풍세까지 다시금 길게 어렵습니다. 호남선 지선에도 지금 회덕 방면으로 정체 긴데요. 논산 분기점부터 논산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이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얘기 빠지지 않았을 텐데요. 충청권은 역대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만큼 충청권 민심의 변화가 여전히 중요한데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의 민심은 어떨지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4대 대선 이후 6차례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가 패배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박빙이었던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에서 10.9%포인트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이겼고 전국 개표 결과 2.4%포인트 앞서 대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예산 연고를 내세웠지만 실제 표로 이어지지 못했고 다만 이 후보는 이후 선진당이라는 지역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충청권에서 문재인 후보를 9.3%포인트 앞질렀고 그 결과 전국에서 3.5%포인트 차이로 대권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옥천이 외가인 박 후보는 충청권의 지지에 힘입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충청권 여론은 중요한데 8월 6일과 7일 TBS KSOI 여론조사에서 충청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0.1%, 민주당 이재명 후보 27.8%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 10일과 10일 TBS KSOI 여론조사에서 충청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7.6%, 민주당 이재명 후보 23.6%로 충청과 연고가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홍준표 의원의 추격에도 충남 논산연구의 윤석열 후보 충청 대망론이 자리를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사정은 다릅니다. 지난달 9일과 10일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 27.1%, 이재명 후보 23%였고 이달 6일과 7일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 27.6%, 이재명 후보 24.7%로 오차 범위 내 양강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에서 두 후보 중 누구도 아직 확실한 지지세를 구축하지 못한 겁니다. 정당 간이나 후보 간에 아직 눈에 띄는 공약 차이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후보군 사이에서도 조직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뚜렷이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 상승도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8월 9일과 10일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충청권 지지율은 1.9%에 불과했지만 9월 6일과 7일 조사에선 17.4%로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TBS KSOI 여론조사에서도 홍 후보는 8월 6일과 7일 4.3%에서 9월 10일과 11일 15.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남짓한 대선에서 아직 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아 충청 민심의 방향을 알 수는 없지만 여야 대선 주자들의 구애는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충청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또 충청 승리가 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세종시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국 평균 24년 4개월이었는데 세종시는 17년 4개월로 가장 짧아 가장 긴 전북과 9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또 대전시는 9급에서 5급까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빠른 22년 5개월, 충남은 조금 늦은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태안군 근흥면 부억도 인근 방파제에서 69톤급 예인선이 자초돼 배 일부가 파손되고 기관실이 침수됐습니다. 또 배에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다행히 유출되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안해경은 해상 크레인 작업선에 묶어둔 밧줄이 끊어져 예인선이 표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